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에셋 제작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방의 크기를 아바타 기준으로 제작하기 위해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바타를 로드시켜 주겠습니다. 기본 셔츠와 바지를 오토피팅 수트로 입혀준 후 가방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D) 패턴 창에 있는 옷 패턴들은 모두 옆으로 이동시켜줍니다. 패턴 쉐입 툴그룹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 후 2D 패턴 윈도우에 있는 아바타 그림자에 맞춰 적절한 크기로 반쪽 사각형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에딧 패턴 창에 있는 스무스 커브 툴을 이용하여 오른쪽 상단 세그먼트 포인트를 선택 후 드래그하여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에딧 패턴 창에 있는 애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을 클릭 후 세그먼트 라인 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스플릿 라인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옵션 창에서 유니폼 스플릿을 4로 변경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3개의 세그먼트 포인트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세그먼트 포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하여 컨버트 투 커브 포인트를 클릭해주고 커브 포인트로 변경해줍니다. 가운데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폴드를 눌러 패턴을 하나로 펼쳐줍니다. 3D 윈도우 창에서 패턴을 선택 후 기즈모를 이용하여 아바타 등 쪽으로 보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로 패턴을 복사하고 다시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페이스트를 클릭하여 똑같은 패턴을 복제해줍니다. 기존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전탈리를 클릭하여 면을 뒤집어 줍니다. 다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프리즈를 선택 후 패턴을 고정시켜 줍니다. 복제해둔 패턴은 기즈모를 이용하여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소잉 툴그룹에 있는 프리 소잉을 선택 후 패턴을 봉제하여 두 패턴을 붙여줍니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줍니다. 안쪽 면이 될 패턴은 앞으로 계속 고정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하여 우선 하단에 불필요한 세그먼트 포인트는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로 하단의 세그먼트 라인의 길이를 확인한 후에 패턴 쉐입 그룹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 후 같은 수치 값을 입력하여 가방의 밑면이 될 패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에딧 패턴 툴을 선택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세그먼트 라인을 모두 선택하여 길이를 확인해주고 책가방의 옆면이 될 긴 사각형 패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일단 생성된 패턴들을 2D 윈도우 창에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줄 3개의 패턴을 선택하여 확인 후 기즈모를 이용하여 가방 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클릭된 지점에 표시되는 파란색 점의 위치를 확인 후 봉제할 부분 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프리소잉을 선택 후 세그먼트 라인을 따라 각각 알맞은 위치에 봉제하여 붙여줍니다. 이때 노치 라인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 3D 윈도우 창에서 봉제 상태를 확인하며 봉제합니다. 프리즈로 얼려둔 패턴을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후 카피를 눌러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페이스트를 선택 후 똑같은 패턴을 한 개 더 복제해줍니다. 이 패턴은 가방의 앞면이 될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프리즈를 해준 뒤 프리소잉 툴로 이어 붙여줍니다. 전체 패턴을 다 붙였다면 트랜스폼 패턴 툴로 모두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적용하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고정용 패턴을 제외하고 패턴을 선택해주고 오른쪽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프레셔 값을 1로 변경 후 다시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가방의 형태가 약간 부풀어 오르며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방 옆면에 붙어있는 주머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패턴을 선택하여 Shift 키를 누른 채로 가방 옆면인 패턴의 양쪽 세그먼트 라인에 엣지를 선택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Offset as Internal Line을 선택해줍니다. 2D 패턴 윈도우에 나타나는 빨간색 내부 선분을 적절한 수치값을 입력 후 만들어줍니다. 수치값은 제작한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는 180으로 해주겠습니다. 생성된 내부 선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로 자르기와 동시에 붙여줍니다. 패턴이 잘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른 패턴을 응용하여 위에 붙여질 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를 눌러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페이스트를 눌러주어 패턴을 복제합니다. 생성된 주머니 패턴을 3D 윈도우 창에서 기즈모를 이용하여 붙이려고 하는 패턴 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에딧 패턴 툴로 위쪽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 후 길이를 늘려줍니다. 왼쪽 세그먼트 포인트와 세그먼트 라인은 한 번에 드래그하여 선택 후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눌러 10mm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한 번 누를 때마다 10mm씩 줄어듭니다. 이제 주머니 패턴을 추가로 늘려줄 세그먼트 라인 3개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패턴 아웃라인을 클릭해줍니다. 옵션 창에서 디스턴스 값은 20으로 해주고 사이드 세그먼트 타입은 언필드 코너로 해줍니다. 불필요한 세그먼트 포인트는 선택 후 딜리트 키로 삭제해줍니다. 이제 프리소잉을 통해 패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달라진 크기에 맞게 파란색 점으로 봉제 지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며 같은 크기로 봉제해줄 수 있습니다. 윗면에 주름 표현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부 선분을 생성하기 위해 에딧 패턴 툴로 왼쪽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Offset as Internal Line을 클릭해줍니다. 저는 20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바로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엘라스틱을 클릭합니다. 레시오 값을 50으로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라인도 동일하게 엘라스틱 적용 후 레시오 값은 50으로 변경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적용해준 뒤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3D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클릭해주고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파티클 디스턴스 값은 20에서 10, 10에서 5로 차례대로 변경하여 내려주며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애드윌 티크니스 렌더링 값은 2로 변경하여 주머니의 두께를 설정해줍니다. 프레셔 값은 0으로 변경해주도록 합니다.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뷰 모드는 Thick Textured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주머니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해주고 이번엔 미러 페이스트로 복제하여 반대쪽에 생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소잉을 통해 마찬가지로 패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후 스트렝스를 적용한 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3D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클릭해주고 패턴이 모두 잘 붙여진 것을 확인 후 에딧 패턴 툴로 주머니의 내부 선분들을 선택하여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를 해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여 양쪽 모두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제 가방 앞쪽에 보이는 주머니와 주머니 덮개, 지퍼를 달아줄 부분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을 선택 후 하단의 세그먼트 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에즈 인터널 라인으로 원하는 수치값을 입력해줍니다. 적절한 위치를 위해 저는 70으로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준 내부 선분 위에서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잘려진 부분에 세그먼트 라인을 다시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에즈 인터널 라인으로 중간 부분을 나눠줄 적절한 수치값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160으로 수치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를 해줍니다. 지퍼에 덮개가 달릴 부분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 다시 잘려진 부분의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에즈 인터널 라인으로 적절한 수치값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40 정도로 입력해주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를 해줍니다. 지퍼의 덮개 부분을 제작해주기 위해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를 선택해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페이스트로 동일한 패턴을 복제해줍니다. 3D 윈도우 창에서 옆에 생성된 패턴을 가방 앞쪽으로 위치시켜줍니다. 에딧 패턴 툴로 변경하여 아래쪽 세그먼트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며 마우스 우클릭하고 무빙 디스턴스 팝업 창에서 수치값을 10으로 입력하여 줍니다. 지퍼의 덮개가 될 부분의 윗면과 양쪽 옆면을 만들어주기 위해 해당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패턴 아웃라인을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는 수치값을 10으로 입력해주겠습니다. 에딧 패턴으로 불필요한 세그먼트 포인트는 지워줍니다. 프리소잉을 통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옆 부분을 봉제 시 하나의 패턴에 두 개의 패턴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하나의 패턴을 먼저 선택 후 Shift 키를 눌러 봉제선이 녹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의 패턴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봉제해 줍니다.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적용시켜주고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3D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클릭해주고 가방 옆면 패턴과 앞면 패턴들을 선택하여 모두 스트렝스를 적용시켜줍니다. 완성된 지퍼 덮개 패턴을 선택하여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20에서 10, 10에서 5로 차례대로 수치값을 적용하며 시뮬레이션 합니다. 프레셔 값은 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앞면에 있는 주머니와 주머니 덮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널 쉐입 툴에 있는 인터널 렉탱글 툴을 선택 후 앞판 패턴에 원하는 사각형 크기의 내부 선분을 그려줍니다. 이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에딧 패턴 창에 있는 트레이스 툴을 사용하여 인터널 렉탱글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트레이스 as 패턴으로 내부 선분 모양과 똑같은 사각형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해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페이스트를 클릭해준 뒤 똑같은 패턴을 복제해줍니다. 3D 윈도우에서 뷰 모드를 모노크롬 서페이스로 변경해줍니다. 주머니 패턴들을 선택하여 플립 호리존털리로 뒤집어준 뒤 기즈모를 이용하여 가방 앞쪽에 붙일 위치로 배치시켜줍니다.
위에 패턴은 주머니 덮개로, 아래 패턴은 주머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우선 주머니 덮개는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하여 줄여줍니다. 마우스 드래그와 동시에 우클릭해주고 무빙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저는 40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될 패턴은 윗주머니 부분을 선택 후 키보드 방향키에 아래 방향키를 한 번 눌러 10mm 내려줍니다. 그 다음 주머니의 양옆쪽과 아래쪽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패턴 아웃라인을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도 언필드 코너로 해주고 25로 해주겠습니다. 동일하게 불필요한 세그먼트 포인트는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주겠습니다. 프리 스윙 툴로 동일하게 붙여줍니다. 주머니 덮개의 모양을 수정해주기 위해 에딧 패턴 창에 있는 스무스 커브 툴을 클릭하여 드래그와 동시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이때 동일한 크기로 라인을 둥글게 해주기 위해 길이 값을 고정시켜준 뒤 원하는 숫자 값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40으로 해주겠습니다. 프리 스윙으로 봉제해주도록 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봉제된 라인을 제외한 세그먼트 라인을 모두 클릭한 뒤 우클릭하여 오프셋 에즈 인터널 라인 툴로 내부 선분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10으로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로 자르고 바로 붙여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일단 생성된 패턴들을 2D 윈도우 창에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후 스트렝슨을 적용한 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후 언스트렝슨을 해준 뒤 파티클 디스턴스 값은 20에서 10, 10에서 5로 차례대로 변경하며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애드윌 thickness 렌더링 값으로 두께를 설정해줍니다. 주머니 덮개 테두리 쪽은 2로 조정하고 덮개 안쪽 패턴과 주머니는 1로 설정해줍니다. 인터널 렉탱글 툴로 주머니와 주머니 덮개를 붙여줄 사각형 내부 선분을 그려준 뒤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페이스트로 주머니에도 동일한 내부 선분을 만들어줍니다. 세그먼트 소잉으로 각각 같은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하여 봉제해줍니다. 시뮬레이션 해준 뒤 3D 윈도우 창에서 모양을 확인 후 트랜스폼 패턴 툴로 내부 선분의 크기와 위치를 수정해줍니다. 완성된 왼쪽의 주머니 인터널 라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주머니 패턴 전체를 트랜스폼 패턴 툴로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카피해주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 미러 페이스트로 복제하여 반대쪽에 생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주머니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턴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방 앞면 위쪽에 위치한 큰 주머니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 소잉 툴로 봉제되어 있는 크기를 확인해 줍니다. 에디 패턴 창에 있는 에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로 정확한 위치에 세그먼트 포인트를 추가해 주기 위해 우클릭하여 스플릿 into two lines의 길이를 90으로 바꾼 후 OK 버튼을 눌러 추가해 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해 줍니다. 에디 소잉 툴로 지퍼를 달아줄 부분에 봉제되어 있던 부분을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자마자 바로 다시 시뮬레이션 키를 눌러 멈추게 하고 가방의 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쪽 면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3D 윈도우 창 메뉴바에서 지퍼를 선택 후 2D 윈도우 창에서 클릭하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생성될 부분을 고려하여 세그먼트 포인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클릭해 줍니다. 라인을 따라 한 번 더 클릭해 준 후 마지막 위치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라인이 검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퍼가 달릴 부분을 선택 후 마무리는 더블 클릭해줍니다. (3D) 윈도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완성이 되었으면 시뮬레이션하여 지퍼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풀러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해주고 스토퍼는 클로스드 엔드로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D 윈도우 창에서 지퍼 라인을 클릭하여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방 위쪽에 지퍼 덮개가 될 패턴을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패턴 툴을 선택하여 지퍼의 덮개 부분의 길이를 확인해 줍니다. 패턴 쉐입 툴 그룹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 후 2D 패턴 윈도우 창을 클릭하여 줍니다. 크리에이트 렉탱글 창에서 수치 값을 입력해 준 후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3D 윈도우 창에 있는 패턴을 봉제해 줄 위치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에디 패턴 툴에 있는 스무스 커브 툴을 이용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지퍼 덮개가 될 부분과 지퍼가 들어갈 패턴을 세그먼트 소잉으로 봉제를 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으로 패턴을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Add Weight Thickness 렌더링 값은 1로 변경하여 어깨를 설정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로 변경해준 뒤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3D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클릭해주고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뷰 모드는 Thick Textured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패턴이 완성되었다면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20에서 10, 10에서 5로 변경해주도록 합니다. 지퍼에 있는 풀러를 위치에 맞게 수정해줍니다. Add Weight Thickness 렌더링 값을 2로 조정하여 두께를 재설정해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여 확인해줍니다. 앞에 지퍼를 제작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방 가운데 부분에도 지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소잉 툴로 지퍼를 달아줄 부분에 봉제되어 있던 부분을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켰다가 바로 멈추어 가방 사이에 틈을 만들어줍니다. 3D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클릭해주고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지퍼를 선택하여 시작 지점을 클릭한 뒤 종료 지점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지퍼가 생성될 부분을 고려하여 세그먼트 포인트보다 조금 떨어진 쪽에서부터 시작하고 끝내줍니다. 지퍼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퍼 덮개 패턴을 살짝 떨어뜨려 확인해주고, 충돌 방지를 위해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적용시켜준 뒤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지퍼를 선택하여 스토퍼는 클로스드 엔드로 변경해주고 풀러는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해줍니다. 지퍼 라인을 클릭하여 프로퍼티 에디터 창의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춰주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킨 뒤 지퍼 풀러의 모양을 패턴과 겹치지 않도록 잡아주도록 합니다. (3D)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클릭해주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여 확인해줍니다. 패턴을 선택 후 애드윌 테크니스 렌더링 값을 2로 조정하여 두께를 재설정해줍니다. 아까와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킨 뒤 지퍼 풀러의 모양을 패턴과 겹치지 않도록 잡아주도록 합니다. 우선 가방의 끈을 만들어주기 전에 아바타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시뮬레이션 작동 시 영향받지 않도록 슈링키즈 기능을 사용하여 아바타 몸에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옆쪽에 두었던 티셔츠 패턴들을 모두 선택해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슈링키즈 웨프트 값을 100에서 95로 변경해준 뒤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활성화시켜주도록 합니다. 네,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슈링키즈 웨프트 값을 5씩 줄여나가면서 80까지 만들어줍니다. 시뮬레이션을 멈춘 후 선택된 패턴들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리즈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프리즈 상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버튼이 활성화되어도 시뮬레이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가방 패턴들을 모두 선택하고 3D 윈도우 창에서 기즈모를 이용하여 아바타 등 쪽 가까이 위치시켜주도록 합니다. 이제 패턴 쉐입 툴 그룹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하여 가방 고리를 먼저 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쉐입의 렉탱글을 사용하여 아바타 목쪽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3D 윈도우 창에 생성된 패턴을 선택하여 가방 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 프리 소잉 툴로 원하는 위치에 봉제해주도록 합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을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애드윌 티크니스 렌더링 값을 2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클릭 후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시뮬레이션을 멈춰준 후 에디 소잉 툴을 선택하여 소잉 위치를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봉제된 위치가 마음에 들면 파티클 디스턴스를 20에서 10, 10에서 5로 차례대로 낮춰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책가방의 위쪽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책가방에 가방 끈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쉐입 툴 그룹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 후 2D 패턴 윈도우 창을 클릭해줍니다. 크리에이트 렉탱글 팝업 창에서 가방의 두꺼운 끈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이즈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가로 길이 60, 세로 길이 380으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가방 밑으로 달려질 끈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번 더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렉탱글 팝업 창에서 이번에는 가로 길이 30, 세로 길이 350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봉제하기 위해 원하는 위치에 가까이 이동시켜주도록 합니다. 봉제해줄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Add Point Split Line 툴로 세그먼트 포인트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설정 값에 Split into Two Lines의 값을 15씩 양쪽에 세그먼트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가방 하단에 붙여질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Add Point Split Line 툴로 마우스 우클릭하여 설정 값에
Split into two lines의 값을 30씩 변경해 주어 양쪽 끝에 세그먼트 포인트를 추가해 줍니다. 프리스윙으로 차례대로 봉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끈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두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끈은 10으로 두껍게 설정해주고 아래쪽 끈은 2로 얇게 설정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패턴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눌러준 뒤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에딧 패턴 툴로 가방끈의 위쪽 세그먼트 포인트를 선택하여 키보드 방향키로 아래로 2번 내려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모양이 예쁘게 잡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가방끈 아래쪽 세그먼트 포인트를 선택하여 키보드 방향키로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모양이 예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위쪽 가방끈은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프리즈로 고정시켜줍니다. 패턴 쉐입 툴그룹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 후 2D 패턴 윈도우 창을 클릭해줍니다. 크리에이트 렉탱글 팝업 창에서 가방의 끈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이즈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가로 길이 30, 세로 길이 350으로 설정해주겠습니다. 3D 윈도우 창에서 이동시킨 뒤 세그먼트 소잉으로 가방끈에 봉제해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Add Wheel Thickness 렌더링의 두께값을 2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로 변경해 준 뒤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에딧 패턴 툴로 변경 후 가방끈의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하여 Offset as Internal Line 툴을 80으로 변경해 줍니다. 세그먼트 스윙으로 붙여주고 시뮬레이션 해주어 두 개의 끈이 붙어있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에딧 패턴 툴로 변경 후 가방의 끈의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하고 Offset as Internal Line 툴을 120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 똑같이 봉제해준 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제 3D 윈도우 창에 있는 핀박스를 선택 후 고정해줄 부분들을 선택해줍니다. 기즈모를 이용하여 고정해둔 핀을 움직여서 고리를 통과하여 구부러진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모양이 되었다면 이제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하드웨어 앤 트림스 폴더로 들어가 버클 obj 폴더를 클릭 후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로드 시켜줍니다. 이때 로드 타입은 add로, 오브젝트 타입은 trim으로 설정해주고 OK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기즈모를 이용하여 버클의 크기와 두께를 설정해줍니다. 스케일은 기즈모 상단에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여 조절해주고 난 뒤 기즈모 스케일 버튼 옆에 있는 글루 버튼을 눌러 원하는 가방끈 부분에 클릭하여 부착해줍니다. 그 다음 기즈모를 이용하여 위치에 알맞게 조정해줍니다. 핀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딜리트 올 핀즈를 해주어 모두 삭제해준 뒤 이번엔 핀 라sso 툴을 사용하여 끈 부분을 선택 후 기즈모로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준 뒤 마우스 우클릭하여 딜리트 올 핀스로 모든 핀을 해제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끈을 모두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리즈로 가방끈을 모두 고정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가방끈을 모두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를 눌러준 뒤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미러 페이스트로 반대편에 똑같은 가방끈을 복제해주도록 합니다. 복제된 형태를 3D 윈도우에서 확인해주고 이제 프리스윙 툴을 사용하여 가방 패턴에 각각 봉제해주도록 합니다. 에딧 소잉 툴을 사용하여 이전의 가방 패턴을 수정하여 달라진 봉제 크기를 다시 한번 맞춰주도록 합니다. 두꺼운 가방끈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프리즈를 해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클릭한 후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이제 하단의 끈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프리즈를 해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스트렝스이 적용 안 된 곳은 적용시켜줍니다. 핀박스를 선택하여 내부 선분으로 고정시킨 버클 부분을 2D 패턴 창에서 한 번에 드래그하여 선택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혹시나 엉킨 부분이 없는지 3D 윈도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그 다음 에딧 패턴 툴로 두꺼운 가방 패턴의 왼쪽 세그먼트 라인을 선택하여 오프셋 에즈 인터널 라인을 선택해주고 디스턴스 값은 35로 변경해준 뒤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하여 컷 앤 소우를 해주고 트랜스폼 패턴 툴로 가방끈을 모두 선택 후 다시 우클릭하여 스트렝스를 적용시키고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책가방의 끈이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프리즈 해주었던 셔츠를 선택하여 언프리즈로 해제해줍니다. 완성된 책가방의 끈은 모두 선택하여 프리즈로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티셔츠 패턴을 선택 후 실행키즈 웨프트 값을 5씩 증가하며 차례대로 100까지 시뮬레이션하여 원래의 티셔츠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이제 가방의 디테일을 높여주기 위해 우선 트랜스폼 패턴 툴로 완성된 패턴들의 파티클 디스턴 값을 낮추어 주겠습니다. 가방 앞쪽과 옆쪽의 두께는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Add Wheel Thickness, 렌더링 수치값을 모두 2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패브릭 창에 Add 버튼을 클릭하여 혼돈하지 않게 이름을 바꿔준 후 적용한 패턴 메시들을 모두 선택하여 어사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패브릭을 둘러본 다음 저는 검색창에 옥스포드를 검색하여 코튼 옥스포드 패브릭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선택한 패턴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당 패턴에 가져다 주면 자동으로 해당 패턴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패턴을 모두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해줍니다. 적용된 패브릭을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 있는 텍스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디세츄레이션을 해주고 베이스 컬러 값을 없애줍니다. 하단에 컬러 창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줍니다. 저는 하늘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패브릭 창에서 애드를 눌러 한 개의 패브릭을 추가로 생성한 뒤 동일한 코튼 옥스포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적용시켜줍니다. 패브릭 창에 바꾸고 싶은 이름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아이보리 색상으로 적용하려는 패턴들을 모두 선택 후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했던 패턴들에 적용시켜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남은 패턴들 모두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해줍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가방끈 전체를 선택 후 아이보리 색상으로 만들어준 패브릭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시켜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프리즈를 해주고 다시 우클릭하여 언스트렝스를 해줍니다. 저는 색깔을 조금 더 연하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잘 적용되었는지 3D 윈도우 창에서 모두 확인해 줍니다. 탑스티치 툴 그룹에 있는 프리 탑스티치를 클릭해 줍니다. 주머니 위에 있는 내부 선분의 세그먼트 포인트를 클릭하고 라인을 따라 시작했던 세그먼트 포인트에서 클릭하여 마무리해 줍니다. 창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탑스티치 창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탑스티치를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쉐입을 오버로크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오프셋 값을 3D 윈도우 창에서 확인하며 수치 값을 변경해 줍니다. 저는 0.7로 변경하겠습니다. 스레드 시크니스는 0.4로 변경해주고 랭스 값은 1.9로, 위스 값은 3.7로 각각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탑 스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머니 부분에 모두 프리 탑 스티치로 선택하여 줍니다. 탑 스티치 창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한 개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 탑 스티치 버튼을 클릭하여 가운데 지퍼 덮개 하단에 추가해 줍니다. 탑 스티치를 선택하여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원하는 수치 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는 랭스는 1.8, 스레드 thickness는 0.6, 오프셋은 8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하여 지퍼의 덮개 하단 부분에 세그먼트 라인을 클릭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프셋 as 인터널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디스턴스 값을 10으로 변경해주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탑스티치 오프셋 값은 10으로 변경해줍니다. 생성한 내부 선분을 클릭 후 폴드 앵글 값을 조절해줍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참고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는 탑스티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생성한 내부 선분을 클릭 후 저는 폴드 앵글 값을 21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폴드 앵글 값으로 박음질돼서 들어간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3D 윈도우의 Show Internal 라인을 선택하여 꺼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탑 스티치를 선택하여 원하는 탑 스티치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수치 값을 적절하게 변경해 줍니다. 패턴을 뚫고 나오는 지퍼의 풀러를 정리해 줍니다. 다시 탑스티치 툴 그룹에 있는 세그먼트 탑스티치를 선택하여 주머니 부분에 탑스티치를 추가해 줍니다. 탑스티치 메뉴에 있는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한 개 더 복사해 줍니다. 새로운 탑스티치를 적용하려는 탑스티치를 선택 후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복사한 탑스티치의 설정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 후 확인해 줍니다. 탑스티치 시뮬레이션 때 늘어진 가방끈을 선택 후 시뮬레이션을 한 뒤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20에서 10, 10에서 5로 천천히 낮춰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 창의 속성을 아래로 내려 피지컬 프로퍼티에 프리셋 화살표를 눌러 적용된 패브릭의 세부 속성을 열어줍니다. 현재 적용된 패브릭 물성의 속성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단단한 물성의 패브릭을 만들어내기 위해 밴딩 속성 값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렝스는 밴딩 웨프트 워프 값을 80으로 했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꼬인 부분 없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3D 윈도우에서 확인 후 밴딩 바이어스 값을 70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밴딩 워프 값과 웨프트 값을 각각 90으로 변경해주고 마무리해줍니다.